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주제3 프랑스 혁명 구제도에서 국민국가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프랑스 혁명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일단 프랑스 혁명의 발생 배경이 뭔가 신분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할아버지가 그 성직자와 귀족을 엎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분제도 자체에도 좀 모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테니스 코트 선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뭔가 선언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건이 이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시킨 건데요. 이 바스티유 감옥을 왜 함락했냐? 이거는 이제 국왕이 전제 정치,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을 여기 갖다 넣었다는 거죠. 전제 정치를 하려고. 네,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국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 함락이 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서는 이렇게 왕의 목을 뱉죠. 루이 16세와 그 부인의 목을 뱉는데 이것도 어떤 국민들이 이렇게 단두대에서 왕을 처형할 수 있다. 어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라는 굉장히 큰 충격을 그 주변 국가에 줬던 그런 또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영화 레미제라블 하면은 프랑스 혁명이 떠오르시죠? 근데 이 레미제라블 프랑스어로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복수형이거든요. 미제라블 하면은 굉장히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란 뜻인데 그 사람들이 뭔가 혁명을 일으킨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레미제라블은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면 보통 1789년 이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데 이거 약간 달라요. 이건 1830년대에 일어난 6월 반란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실패를 했어요. 우리가 프랑스 혁명도 뭐 왕을 죽이고 이런 걸로 봐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시 왕이 복귀하고 해서 혁명에 과연 성공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사건은 1789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냐 배경부터 볼게요. 일단 신분제도가 문제가 있어요. 이 신분제도가 오래됐다 해서 구제도라고 부르는데 프랑스어로는 앙시앙 레짐이라고 합니다. 앙시앙 레짐은 말 그대로 오래된 신분 제도란 뜻이에요. 1신분이 지금 성직자예요. 성직자. 그리고 2신분이 귀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권을 누려요. 왜냐하면 성직자들은 어떤 국민들의 고통 이런 거를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제 2신분이 귀족인데 이 귀족들은 사실은 기사 계급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들은 옛날에 전쟁에 나가서 싸웠잖아요. 우리가 그런 공로가 있으니까 우리는 세금 한 푼 안 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특별한 혜택을 줬던 거고 대신 이 3신분이 평민인데 이 평민들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래된 신분제도가 잘못했다 해서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하고 그리고 계몽사상은 어떤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인류가 진보한다는 믿음과 관련된 사상이고 미국 사상이 아니라 혁명이겠네요.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민 계급이 어떤 정치 의식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었어요. 그래서 혁명 전에 프랑스 사회 신분 구조 보면은 1신분이 성직자, 2신분이 귀족. 얘네들은 특권 신분이에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신분이 있는데 3신분은 사실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시민 계급과 민중이 있는데 이 시민 계급이 상공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에요. 이 부르주아들은 돈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만인 거예요. 우리가 돈은 있는데 정치적인 권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었고 그 다음에 농민과 노동자들도 불만이 많았죠. 어쨌든 이 비특권 신분이 거의 전체 인구의 대부분인데 과중한 세금과 고위 관직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제도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순, 구제도의 모순 때문에 어떤 혁명이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면은 이 전쟁과 사치로 재정난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 미국의 물론 프랑스도 전쟁 많이 했지만 미국의 이 독립 전쟁을
도와준 게 좀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네, 이미 사실 재정이 안 좋았는데 독립전쟁까지 도와주다 보니까 완전 이제 재정이 바닥이 난 거죠. 그래서 국가가 돈이 없으면 결국 과세,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는데 당시의 왕이 루이 16세거든요. 네, 근데 루이 16세가 이 세금을 거두려고 이제 회의를 하나 소집을 해요. 그게 삼부회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이 삼부회는 세 개의 신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다고 했죠. 이 세 개 신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동안 이런 게 소집이 안 되다가 이제 세금을 걷는 문제로 소집이 된 거죠. 근데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1신분과 2신분은 표결 방식이 1신분 한 표, 2신분 한 표, 3신분 한 표 이게 맞다라는 거고 3신분은 아니 우리가 훨씬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 표의 가치를 한 표로 보냐라고 해서 인원수대로 좀 표결을 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갈등을 하게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지금 세금 걷는 문제로 보인 건데 당연히 1, 2신분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고 3신분은 또 우리한테만 세금을 내게 되면 이거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 그림이 3부의 모습인데요. 왕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1신분이요. 네, 그 1신분, 1신분 성직자. 그리고 2신분들은 여기 있어요. 얘들은 귀족이죠. 네, 2신분. 그리고 3신분이 여기 이렇게 대다수예요. 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결 방식을 두고 갈등이 생겼고 이 3신분의 대표들이 우리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귀족이라든지 성직자의 그 특권 이런 거를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해서 국민의회를 자체적으로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니까 테니스 코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선언을 한 거죠. 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당하고 불합리적인 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테니스 코트 선언 장면입니다. 네, 테니스 코트에서 국민의회 결성을 선언을 한 거죠. 당연히 국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국민의회를 이제 탄압을 합니다. 그러자 이 국민의회에서 성난 사람들이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는 거예요. 네, 바스티유 감옥은 국왕의 전제 정치의 상징인 그런 장소였습니다. 실제 뭐 수감된 사람 몇 명 없었다고 해요. 네, 하여튼 근데 여기 습격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회는 이제 봉건제 이런 좀 예전에 신분제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때 발표한 문서가 인권선언입니다. 1789년에 발표가 됩니다. 네, 교과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 사회체제를 구제도라고 하는데 구제도는 절대왕정 그리고 이 신분제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제도예요. 제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 하지만 얘들은 특권 계층이었죠. 그리고 3신분은 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내면서 차별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이 3신분 중에 부유해진 시민, 상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계몽사상과 미국혁명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직자들의 특권 이런 것도 비판을 했죠. 네, 프랑스 왕실은 전쟁과 사치로 재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는 삼부회를 소집을 하게 돼요. 네, 표결 방식을 두고 대립을 한 거죠. 평민 대표는 머릿수대로 해야 된다. 성직과 기숙자는 신분별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평민 대표들이 국민의회를 결성하고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해산 못한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 선언을 하게 되죠. 왕이 국민의회를 근데 탄압을 해요. 그러자 이 분노한 파리의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합니다. 특히 이제 농촌에서도 막 난리가 난 거죠. 영주의 성을 공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를 선포하고 인권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인권선언에 자유롭고 평등하다. 뭔가 미국 독립선언문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 이 자연권이 뭐 기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이런 저항에 대한 것도 있고 국민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뭐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선언문, 미국 독립선언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 프랑스 사회 체제를 구제도라고 하는데 이 구제도는 절대 왕정과 신분제를 바탕으로 유지되고요. 특히 제3신분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면서 차별에 시달렸죠. 그 다음에 시민 계급은 계몽사상, 이거는 인류가 점점 진보한다. 잘못된 거 있으면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미국의 독립혁명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왕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루이 16세는 삼부회를 소집을 해요. 신분별 회의죠. 그런데 각 신분 대표는 표결 방식을 두고 대립했고 제3신분인 평민 대표는 국민
의회를 결성을 하고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 이거를 테니스 코트에서 했다 해서 테니스 코트 선언이라고 합니다. 분화한 파리 시민들, 민중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했고요.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고 인권선언문을 발표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프랑스 혁명의 앞부분, 배경과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